도대체 투자자가 이 넘실거리는 파동 속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하 내동하지 않는 소신이 있어야 하고 남들과는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시장의 뉴스에 반응하고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부하 내동파와 소신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부하 내동하지 않고 소신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첫째는 돈, 둘째는 생각, 셋째는 인내, 그리고 네 번째가 행운입니다. 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2부 연결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돈을 가지고 있고 부채가 없을 때 돈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만 마르크의 재산이 있는데 그중 증권은 5천 마르크뿐이고 빚이 없다면 그는 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억 마르크를 가진 부자가 2억 마르크의 주식을 산다면 그는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마이너스 잔고가 있을 뿐입니다. 주식을 산 돈 2억에서 자기 자본인 1억을 빼면 1억이 빚으로 남습니다. 코스톨라니 역시도 증권 투자를 위해 때때로 빚을 진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항상 좋지 않게 끝났고요. 그 실패담을 들려줍니다. 소신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생각, 즉 상상력은 일부에서 다루었고요. 그리고 또 소신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인내입니다. 인내는 아마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인내가 없는 사람은 주식시장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항상 생각한 것과 다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생각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에게는 사이사이의 폭풍과 악천후를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주관이 모자랍니다. 시세가 떨어지면 그들은 즉시 심리적 혼란에 빠져서 주식을 팔아치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행운입니다. 전쟁,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 새로운 발명, 사기 등은 투자자의 판단 기초가 되었던 여러 전제 조건을 흔들기에 소신 투자자에게 행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류머티즘 같은 중병에 잘 듣는 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얼마 후 경쟁회사가 그보다 더 좋은 약을 발명하면 그의 진단이 무의미해지기에 행운이 필요한 것입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입니다. 코스톨라니는 모든 투자 시장의 장기 변동을 강세장과 약세장으로 구분합니다. 강세장과 약세장은 각기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1과 B1이 조정 국면, A2와 B2가 동행 국면입니다. A3와 B3가 과장 국면, A1 국면과 B3 국면에서 매수하고요. A2 국면에서 기다리거나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계속 보유합니다. A3 국면과 B1 국면에서는 매도합니다. B2 국면에서는 기다리거나 현금을 보유합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을 우리의 주식 차트를 보면서 지금은 과연 어떤 국면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렌토가 바라보는 개인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한국의 코로나 초기 단계 때가 2020년 3월이었고요. 3월 19일 그날 2년 가까이 하락해오던 코스피가 지수 1439.43포인트를 찍으면서 최저 바닥을 찍습니다. 그 당시 2020년 3월 가까운 무렵에 소위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이번 사태는 비상사태이고 다른 때랑 다르니 매도를 하라고 리딩 아닌 리딩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주식 전문가들 가운데 유튜브 평생투자 파트너라는 채널의 찐팬이었는데요. 다행히 그 대표님이 코로나 초기에 코스피가 바닥을 내리향하고 있을 때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은 42,800원의 바닥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그 가격에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2배가 넘는 가격까지 갔다가 지금은 6만 원대 초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스톨란이었다면 그는 대다수 사람들이 물량들을 시장에 줄줄이 내놓는 그때에 주식들을 엄청 매수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달걀로 돌아와서 코스피를 보면 하락이 워낙 깊었지만 코로나 초기부터 주식의 상승은 무섭게 찾아왔습니다. 동학개미의 참여도 있었고요. 1년 3개월을 거침없이 아주 무섭게 상승하여 2021년 6월에 코스피 최고지수 3,316.08포인트를 찍습니다. 다시 시장은 하락을 시작하는데요. 이 하락이 또 1년 3개월을 가네요. 그래서 2022년 9월 최저점 2134.77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지금 이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른 선제지변의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의 코스피는 A1 지점, 조정 국면, 산다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종목을 살지, 그것은 생각, 즉 상상력을 발동하셔야겠죠. 절대 남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나의 생각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식장이 과열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더 많은 돈으로 주식시장 들어올 때는 이미 A3 국면, 즉 과장 국면입니다. 이때는 부하 내동파 투자자들이 매수에 참여하는 시기입니다. 거래량은 늘고 서로를 자극하면서 고조된 분위기가 서로를 자극해 다시 올라간 주가가 다시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아주 열정적인 투자자였으나 런던 공황 때 재산을 몽땅 잃어버린 아이작 뉴턴 경은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천체 운동은 센티미터와 초 단위로 측량할 수 있으나 정신 나간 군중이 시세를 어떻게 끌고 갈지는 정말 알 수 없다.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붐과 주가 폭락은 분리할 수 없는 쌍이어서 하나가 없는 다른 하나의 존재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붐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터뜨리는 바늘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부음 없이 폭락이 없고요. 또한 폭락이 없이는 붐도 없습니다. 400여 년에 이르는 주식시장의 역사는 바로 붐과 폭락의 그 반복 자체입니다. 1929년 10월 22일 미국의 대공황이 왔고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연일 대규모 매도가 이루어집니다. 여유 있는 삶, 안락한 분위기 등은 잿더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구걸이라도 하자 하고 낙관론자가 말하면 누구에게? 라고 비관론자는 조롱하듯 답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그때 현실을 조롱하는 유머는 이 밖에도 많다. 어느 투자자가 점심시간에 월스트리트의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굴요리, 수프, 스테이크 그리고 커피와 과자를 주문했다. 요리사가 굴을 까는데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 요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투자자는 그 사이에 인근 객장의 시세판을 보고 왔다. 굴요리 취소.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그가 소리쳤다. 그리고 다시 객장으로 갔다. 가격이 폭락하고 있었다. 수프 취소. 그는 다시 객장으로 달려갔다. 스테이크도 취소. 그렇게 해서 커피까지 주문이 취소되었다. 가난해진 투자자는 점심 식사 대신 물 한 잔과 아스피린을 갖다 달라고 부탁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의 상징이었던 고층 건물들이 이제 텅 비었다.
자살률도 급속도로 높아졌다. 한 영국인이 뉴욕의 전경을 즐기고 싶어 호텔 맨 위층에 있는 방 하나를 달라고 하자 호텔 지배인이 주무실 겁니까? 아니면 뛰어내리실 겁니까? 하고 물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도 있다. 호황이든 불황이든 숫자에 무딘 미국인들조차도 이 공항의 정도를 숫자로 기억하는 것만큼 잊지 않았다. 캐딜락을 타고 월스트리트를 누비던 12만 3,884명의 투자자들은 이제 걸어서 다녀야 했다. 더 이상 애인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17만 3,397명의 유부남들은 조강지처에게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전에 전혀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1억 1,183만 5,248개의 5센트짜리 동전을 새로 찍어내야 했다. 미국이 대공황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통치자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그에 따른 금융, 경제, 사회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덕분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한 루즈벨트는 미국 역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했고요. 주식시장에서의 성공 전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또 의외로 적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고요? 그것은 물론 소신파에 속해야 하고요. 남들과는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강운동 과장기인 제3 국면에서 매수해야 하고요. 매수하고 가격이 더 떨어져도 동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승운동 제1 국면에서는 이미 최저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계속 매수해야 합니다. 결국 이 증권시장을 보는 기술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현재 시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데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투자자를 위한 교과서는 없으며 또 완전한 투자라는 것도 없습니다. 시장이 악재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장이 과잉 매도 상태에 있다는 징후라고 볼 수 있고 이는 또 곧 바닥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이것은 동일한 흐름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며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장이 상승 혹은 하락하면 이것은 흐름의 반전이 멀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긍정적이면 이전에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까지 증시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비관론자들까지 낙관론자로 바뀌면 시장은 강세장, 즉 제3국면의 끝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낙관론자마저 비관론자로 바뀌면 시장은 약세장의 제3국면 하강운동의 끝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호재성 소식에도 둔감하며 비관론자들의 염세론이 강범위하게 퍼지게 됩니다. 이때 투자자는 재빨리 매수세에 편승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대중 심리로부터 벗어나 하강운동의 과장 국면에서 매수했다고 하면 그는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져도 주식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강한 주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중요한 정치, 경제적 또는 금융정책의 결정, 정권 교체 등 미리 헤아리지 못한 변수가 생기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컨대 투자자는 단단하기도 하고 유연하기도 해야 합니다. 코스톨라니에게 어떤 학생 하나가 세미나에 와서 물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있으면 투자자를 시킬 겁니까? 그때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아들이 있으면 우선 첫째는 음악가를 시킬 거요. 둘째 아들은 화가, 셋째는 소설가 아니면 저널리스트를 시킬 거요. 그러나 넷째는 다른 세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 꼭 투자자를 시키겠소.
코스톨라니는 투자자들을 위한 10가지 권고사항과 10가지 금기사항을 들려주는 것으로 이 글을 끝맺습니다. 계속 투자를 하든 아니든 다음의 말을 명심한다면 아마 어느 정도의 수업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0가지 권고사항. 첫 번째, 매입 시기라고 생각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두 번째,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라. 세 번째, 모든 일이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반드시 인내하라. 네 번째,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다섯 번째,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여섯 번째,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일곱 번째,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 검토하라. 여덟 번째,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아홉 번째,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에 두라. 열 번째,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10가지 금기사항입니다. 첫 번째,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며 비밀스러운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라. 두 번째,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혹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또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세 번째,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넷째,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다섯 번째, 주식을 사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여섯 번째,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일곱 번째,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마라. 여덟 번째,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지 마라. 아홉 번째, 정치적 성향, 즉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열 번째,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라. 10가지의 권고사항과 10가지의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들로 해서 어느 정도 수업료를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렌토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들 보내세요. 바이바이.